안녕하세요. 베스트픽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증시 정말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기준 네이버 증권 시황 브리프.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주요 지수 마감 현황. 먼저 오늘 마감한 주요 지수들부터 꼼꼼하게 짚어볼까요? 오늘 코스피, KOSPI, 종가는 8,930.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무려 전장 대비 459.28포인트가 올랐고요. 등락률로는 플러스 5.42%라는 엄청난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크론의 호실적 훈풍을 타고 장중에 무려 9,000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5.42%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232.40포인트, 그러니까 플러스 2.74%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한 결과입니다. 코스닥, KOSDAQ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약 935에서 940선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플러스 25포인트 내외, 등락률로는 플러스 2.7%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 즉 VKOSPI인데요. 오늘 종가는 95.08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0.27포인트 오르면서 세상에 역대 최고치를 이틀 연속으로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고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지난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는데요. 지난 6월 23일에는 MSCI 편입 불발과 국민연금의 매물 우려가 겹치면서 마이너스 9.99%라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 플러스 3.26%, 그리고 오늘 25일에 플러스 5.42%를 기록하면서 현재 아주 강한 V자 반등이 진행 중입니다. 1. 수급 동향. 다음은 시장을 움직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야말로 집중적인 순매수를 퍼부었습니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글로벌 메모리 섹터로 대규모 바이 자금이 유입된 건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12일에도 외국인들은 24거래일 동안 이어지던 순매도 행진을 끊고 삼성전자 8,246원, SK하이닉스 1조 2,850억 원을 매수세로 전환한 바 있었죠. 이번 장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 재현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의 6월 말 리밸런싱 유예 만료가 6월 30일로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기금은 5년 만에 월간 최대 순매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서울경제가 6월 24일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체크해 두셔야 할 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다가오는 7월부터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이 재개되더라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운용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입시켰습니다. 여기에 원전과 방산 같은 정책 테마주 매수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전체 ETF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매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즉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 업종별 테마별 시세. 이제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업종과 테마별 시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최강세 업종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는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강력한 촉매제가 됐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005930는 플러스 5.29% 상승하며 35만 8,500원으로 마감했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 000660는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플러스 13.06% 폭등하며 291만 7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 등이 대표적인데요. 상승세를 보이며 전일의 반등 흐름을 그대로 지속했습니다. 참고로 바로 전날인 6월 24일 장에서도 삼성전자와 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테마 역시 뜨거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FSS의 과열 경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원전과 방산 테마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선호가 이어졌습니다. 대표 종목인 한국항공우주, KAI의 경우는 마이너스 0.63% 소폭 하락하며 14만 2,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전력망 테마입니다. 전력기기와 데이터센터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AI 하드웨어 랠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날 코스피의 강력한 상승을 이끈 핵심 테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이익이 15배나 뛴 마이크론 발 글로벌 메모리 슈퍼사이클. 둘째, 전력망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확장. 셋째, 방산과 원전의 정책 수혜였습니다. 1. 신규 상장 및 IPO 동향. 이번에는 신규 상장과 IPO 소식들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신규 상장 기업은 총 21개사, 공모 금액은 1조 4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다소 저조한 성적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상장 타이밍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장된 주목할 만한 ETF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 투자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PLUS 200 커버드 콜렉티브 ETF가 신규 상장했고요. 6월 2일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자산운용의 1Q 코스닥 150 채권 혼합 50 액티브 ETF도 시장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초대형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증권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 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일부 차익 실현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IPO 시장을 따로 놓고 보면 올해 1분기에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를 중심으로 총 9개 기업이 상장했는데요.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 1개사, 코스닥 시장 8개사였습니다. 1. 기술적 신호 및 시장 특징. 그럼 오늘 장의 기술적 신호들과 주요 특징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드카 소식입니다. 오늘 6월 25일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순식간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올해 2026년 들어 유가증권 시장의 사이드카 총 발동 건수는 무려 20회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사상 최다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지수, VKOSPI입니다. 오늘 95.08을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깨뜨렸는데요. 지난 24일에 94.81이었던 것에 이어 오늘 다시 한번 치솟은 겁니다. 현재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 반등 모멘텀은 강하지만 동시에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늘 함께 열어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격도와 투자 심리 과열 부분입니다. 코스피 이격도를 21선 기준으로 보면 지난 5월 말에 93%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23일 급락을 겪고 다시 회복 구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경험률이 무려 7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과열 경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금감원의 비판 직후에 개별 주식 위클리 옵션 상장 일정이 연기되는 등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 상품의 확대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든크로스와 갭상승으로 주목받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장 시작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플러스 2.74% 갭상승 출발한 뒤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실적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며 사상 최대급인 플러스 13% 이상의 갭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들의 질주를 두고 IBK 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밴드 상단을 9,500선으로 제시하며 앞으로 1만 P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주요 시장 지표. 이어서 시장의 뼈대가 되는 주요 지표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 기준 원 달러 환율 매매 기준율은 1,54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 추세를 보면 지난 2026년 3월 고점 대비해서는 소폭 완화된 상태고요. 예상되는 밴드는 1,530원에서 1,545원 사이입니다. 국고채 금리를 보면 3년물 금리는 연 2.7%에서 2.75%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6월 중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미국의 금리 상승 부담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급등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할 경우를 기준으로 지난 6월 18일에 사상 최대치인 7,413조 2,473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표준금거래소 기준 KRX 금 시세는 전일 대비 플러스 0.11%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5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PCE가 4.1%, 근원 PCE가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FOMC 결과에서 연준은 올해 2026년 PCE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6%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1. 주요 뉴스 상세 요약. 오늘 시장을 뒤흔든 5가지 핵심 뉴스.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마이크론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소식입니다. 이른바 칩스피 랠리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6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3월에서 5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역대급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나 성장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15% 이상 폭등했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주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온기가 국내 증시로 그대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5.29%, SK하이닉스가 플러스 13.06%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를 무려 5.42%나 끌어올린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 신호로 해석하면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5일 이후 딱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삼성전자는 플러스 462.81%, SK하이닉스는 무려 플러스 826.39%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좌절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은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가 아닌 기존 신흥시장 EM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환시장 접근성 같은 제도 개선이 아직 미흡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당일이었던 6월 23일 코스피는 무려 마이너스 9.99%, 포인트로는 910.71포인트가 급락하며 역대 최대 단일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이너스 7.94%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는 충격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플러스 3.26%에 이어 오늘 플러스 5.42%까지 빠르게 회복하며 강한 V자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만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5조 원 규모의 매도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목표 비중 상향으로 방어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에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기존 목표 비중인 14.4% 맞추기 위해 7월부터 매도를 재개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무려 166.5%나 급등하면서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실제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 상황입니다. 만약 유예가 끝나고 기계적으로 물량을 다 팔아야 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기금위는 지난 5월 28일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20.8%로 대폭 상향해 즉각적인 대규모 매도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김성주 이사장 역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 연기금이 5년 만에 월간 최대 순매도를 기록하며 수급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리스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열풍과 당국의 속도 조절 소식입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무려 71.3%가 이 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거나 큰 관심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인데요. 국내 ETF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돌파하는데 이 상품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은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파장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어 있던 개별 주식 위클리 옵션의 상장 일정이 연기되는 등 금융당국이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품의 확대 기조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반도체 호황의 역설, 즉 기업 경기 심리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6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번 달 우리 기업들의 심리가 3개월 연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대형주들 덕분에 이렇게 화랑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반도체 업종이 체감하는 경기는 오히려 더 악화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로만 돈이 몰리는 극단적인 집중 현상이 코스닥 시장의 소외와 기업 심리의 양극화라는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주요 정책 변화 및 해외 이슈 정리. 오늘 증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국내외 주요 정책과 이슈들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책 및 이슈 사안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20.8%로 상향함에 따라 7월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더라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레버리지 ETF 과열 비판 이후 개별 주식 위클리 옵션 상장이 연기되는 등 파생상품 확대 속도 조절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비상장 기업의 30% 이상, 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의 10% 이상 의무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MSCI 한국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과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 대응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해 향후 해외 자본 유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이슈들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5% 이상 폭등했고, 이는 오늘 국내 반도체주 랠리의 직접적인 불씨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 협상이 성공한다면 유가 안정과 함께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9,000선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5월 PCE 물가지수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예상치는 헤드라인 4.1%, 근원 3.4% 전년 대비 상승인데요. 지난 6월 FOMC에서 연준이 올해 PCE 전망을 2.7%에서 3.6%로 크게 올렸던 만큼 실제 발표 결과가 앞으로의 금리 경로와 증시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의 초대형 IPO 예정 소식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들고 있던 신흥국 주식을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압박 우려가 존재합니다. 나스닥 100 리밸런싱 이후 AI 하드웨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의 경우 니케이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고 소프트뱅크 그룹과 키옥시아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코스피의 강세가 어느 정도 반사 효과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슬래시 사인 클로징 및 종합 전망. 자, 베스트픽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6월 25일 오늘 코스피는 마이크론의 압도적인 호실적을 기폭제 3.42% 급등했고 결국 8,930선을 회복하며 장중에는 9,000선을 재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역대 최대 낙폭인 마이너스 9.99%를 기록하며 무너졌던 시장이 단 이틀 만에 완벽한 V자 반등에 성공해낸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집중 매수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779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3% 넘게 폭등했다는 점은 현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VKOSPI가 95.08로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고변동성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당장 7월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재개 부담, 오늘 밤 있을 미국의 PCE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MSCI 선진국 편입 불발이라는 구조적인 약점들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IBK투자증권은 코스피의 단기 밴드를 최대 9,500선까지 열어두면서도 시장이 바라는 진정한 코스피 1만 P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밤 나올 PCE 물가의 안정과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네이버 증권 시황 브리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미국 물가 지표 결과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베스트픽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